뉴욕 증시도 새로운 한 주를 맞이했습니다. 월요일장에서 3대 주요 지수는 혼조세를 나타내는데요. 기술주 중심의 그래도 상승세가 돋보이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 올랐지만 다우가 하락을 했죠. 네,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숨고르기 그리고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장세 분위기를 확실하게 전환시켜줄 것은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말 사이에 어떻게 보면 악재와 같은 소식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오늘 장중에 엔비디아 주가는 출렁이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 외 시그널들도 어떤 것들이 있을지 꼼꼼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확인해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다우 지수 현재 0.13%가량의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는 지금 0.63% 정도의 강세를 그리고 S&P 500 지수 0.38%의 오름세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3대 주요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인데 이날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테슬라가 하드캐리를 했다라는 타이틀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테슬라가 많이 올라주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오른 반면 테슬라가 빠져있는 다우 지수는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율주행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테슬라가 강세를 보였고요. 또 계속해서는 현지 시간 20일에 실적을 발표하는 엔비디아가 어떤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를 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체력과 소비 여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소매 업체들의 실적도 이번 주 대거 발표가 됩니다. 역시나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을 통해서 월요일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테슬라가 또 빛이 났죠. 강하게 오를수록 쨍한 초록색을 띠는데 테슬라가 4% 이상의 상승률을 장중에 나타내면서 또 한 번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 그리고 주말 사이에 블랙웰 과열 이슈가 나타나서 장중에는 더 크게 하락했다가 그래도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들 마감이 다가올수록 보여주는 모습들이었고요. 다른 기타 반도체주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M7 종목들 오른 종목들도 있고 내린 종목들도 있는데요. 몇 가지 이슈 있는 종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M7의 관련 가장 큰 세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버핏에 이어서 조지 소로스도 지분을 축소했다는 그런 소식들은 들어왔습니다. 애플에 대한 지분 매도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것이 문제다라는 설명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 이날도 하락을 했죠. 블랙웰 발열 문제가 지금 장중에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20일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계속해서 트럼프의 투자를 했던 게 빛을 발하고 있죠. 트럼프 당선자가 자율주행 규제를 손볼 것을 시사하면서 테슬라의 주가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마감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주가 장중에는 1.36%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들 나타나 있고요. 엔비디아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엔비디아의 주가는 1.27% 하락으로 거래를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M7 중에서 또 테슬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테슬라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5.66%의 강한 상승세로 월요일장을 마무리 지었네요. 다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아마존은 하락세로 그리고 메타는 상승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들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장에서 헬스케어주가 유독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었는데 지금이 기회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금요일장에서 헬스케어가 하락했던 이유, 백신 회의론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헬스케어에 좀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JP모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대형 바이오 제약주는 S&P 500 대비 굉장히
할인된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기회가 더 많은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형 바이오 제약주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연결해서 이슈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사진 보고 계시는데요.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목표의 일환으로 식용색소 사용을 줄이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많은 제품들에 현재 식용색소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식용색소 사용을 줄이겠다 혹은 금지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제품의 변화 또는 실적까지도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월가에서 살며시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케네디 관련해서 하방 압력을 받거나 좀 주의해야 할 종목들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대형 제약 바이오주의 월요일장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이릴리 금요일장에서도 크게 내렸었는데 월요일장에서도 일단은 2.54%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음 제약주 존슨앤존슨 한번 보실까요? 존슨앤존슨은 0.51% 강세를 보였습니다. 머크와 화이자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크 컴퍼니 0.28%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화이자까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화이자 역시도 0.28% 강세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암젠도 한번 같이 확인을 보시죠. 암젠은 일라이릴리와 마찬가지로 반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1.71%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식품 관련주는 간략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펩시코가 0.16%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켈로그 0.05% 상승, 기타 다른 식품주도 좀 혼조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이외에 또 지명된 장관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부 장관입니다. 이번에는 리버티 에너지 CEO를 에너지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는데요. 평소에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견해를 지니고 있는 화석연료 전도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크리스 라이트라는 인물, 리버티 에너지 설립자이자 CEO를 이 장관으로 앉히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버티 에너지의 주가 당연히 뛰었고요. 또한 이분은 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발 기업인 오클로의 이사이기도 합니다. 관련주로서 당연히 덩달아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감 상황 한번 같이 보시죠. 리버티 에너지 4.88%의 강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오클로의 주가까지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4.83% 급등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다음 종목은 무엇으로 준비가 돼 있을까요? 이슈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있는 종목들 살펴봐야겠죠. 일단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CVS 헬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오늘이 바로 그 데드라인이 되겠습니다. 회계보고서가 계속 제출되지 않으면서 상장 폐지 위험에 놓여 있었는데요. 배런스가 지난 금요일자 보도입니다. 월요일까지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일단은 투자자들이 한번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장 폐지 위험을 피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주가 상승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블랙웰의 과열 문제가 좀 불거지다 보니까 액침 냉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CVS 헬스는 웰스파고가 투자 의견 확대 한 단계 상향 조정하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비트코인을 정말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죠. 이번에 그런데 또 샀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 현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보실까요? 15.93% 강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아직까지는 상장 폐지 위험이 남아있다는 점은 좀 걱정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CVS도 이어서 보도록 하죠. CVS도 5%대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13%에 가까운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채금리 그러면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왔던 국채금리인데 이날은 그래도 좀 내림세를 보였네요. 2년물 국채금리가 4.284%로 소폭 내려왔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4.418%로
소폭 내려오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사이에 유가가 또 크게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WTI가 3%대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배럴당 69달러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또다시 고조가 되고 또 일부 지역에서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국제유가 밤사이에 크게 뛰었고요. 그리고 금 가격도 한번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내림세를 보였는데 밤사이에는 또 1%대, 1.72%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2,600달러 선으로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